자, 이번 시간에는 손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손절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절은 사전 용어로 앞으로의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해서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입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사전 용어를 한번 그냥 써드릴게요. 자, 우선은 자, 손절이란 자, 손절이란 하나의 이제 앞으로의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뻔한 거고 다 아시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선물 매매 시 추세 방향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보는 추세가 무너졌을 시, 예를 들어서 콜을 보다가 콜 추세가 무너졌네, 이제부터 푸 추세네,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을 시 더 큰 손실이 나기 전에 전략적으로 우선 털어버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물 매수 추세에서 갑자기 선물 매도 추세로 바뀌었을 때에는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 두고 나서 그 원칙상의 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가의 손절가가, 그러니까 진입가 기준 손절을 5틱으로 잡으면 바로 스탑로스 MIT를 걸어둔 상태에서 컷이 나가면, 예를 들어 쭉 내려갔어요. 선물 매수 260에 들어갔는데 컷 5틱을 딱 걸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260에서 매수됐다가 살짝 올라갈 것처럼 하더니 팍 떨어지는 거예요. 5틱이. 그럼 바로 일단은 컷을 인정해 두셔야 돼요. 자, 손절 인정해 두시고 그 다음 포지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포지션에서 재차 진입해서 수익을 확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손절은 하나의 전략이자 기술입니다. 손절을 함으로써 내가 보는 시각은 더욱더 객관적으로 되어집니다. 내가 뭔가를 들고 있으면 선물 매수든 매도든 간에 내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투자를 한 상태면 사람이 그쪽으로 마음을 두게 됩니다. 마음을 주관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약간 이제 객관성이 필요한데 사실은 예를 들어 선물 매수를 잡고 있으면 물려서 손실이 1% 났는데도 오를 거야, 어떻게든 오를 거야, 이런 희망을 바라는 겁니다. 희망을. 이미 추세는 하방으로 꺾였는데 처음에 1% 손실이어서 1%에서 1% 손실에 물타기 했더니 나중에 2% 손실이 나고 점점 내려가고 종가 저가 이렇게 마감하면 계좌는 로스컷 될 수도 있고, 실계좌 쓰신 분들은 물려서 그 다음날까지 오버나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을 함으로써 우선 심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뀔 수 있고 다시 그 다음 포지션을 노려서 재차 진입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손절로 인한 손실이 예를 들어서 0.3%가 발생했다면 일단은 손절하고 나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여 0.5% 이상의 수익으로 발생시킨다면 결과적으로는 0.2%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3% 손실이 났어요. 그 다음 0.5% 수익을 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0.20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0.3%의 손절을 인정 안 하고 들고 있다가는 지금 0.5% 수익, 그러니까 0.3%의 매수.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매수로 보고 했는데 0.3%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컷이 나갔다는 거는 추세가 꺾였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스위칭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틱 주고 10틱을 갖고 온 거예요. 결국에는 플러스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절을, 손절이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시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손절을 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 아시겠죠?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손절은 하나의 전략이자 기술입니다. 손절을 함으로써 내가 보는 시각은 객관적으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자신이 포지션을 들고 있게 된다면 그쪽 뷰로만 계속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내가 들고 있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또한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막상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내가 지키려고 했던 손절은 지켜지지가 않고 오히려 시장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며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자마자 희망을 꿉니다. 희망을. 이 시장이 희망을 꿈꿔요. 따라서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매매는 자제하여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손절이 나갔다는 것은 시장이 반대 추세로 꺾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절 후에 재진입자를 노리고 들어가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시장이 올라가서 매수로 봤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매수로 돼가 어느 순간에 꺾였어요. 이 추세가 깨져서 내려갔는데도 나는 끝까지 여기서도 매수를 막 잡는 거예요. 미국장 올라갈 때서 맨날 매수, 종가 저가 완전 물려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매매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 시장에 희망을 갖지 마세요. 아시겠죠? 물리고 난 후에는 절대 이 시장에서 희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손절이 나가면 일단 나가세요. 나가시고 나서 재진입자리를 다시 한번 노리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서 실수를 좀 크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 추세는 잘 잡았어요. 이렇게 콜은 잘 잡았는데 콜을 코인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깰 때가 있잖아요. 자, 난 매수 들어갔는데 깼어요. 그죠? 일단은 그럼 컷 나가세요. 컷 나가고 다시 올라가서 비싼 값에 사더라도 안착된 걸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체크가 되지 않은 추세에서는 절대 진입 금지. 아시겠죠? 차라리 요 깨졌을 때 매도를 들어가 버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올라온 것보다는 다시 재차 반등했다가 내려가는 장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선은 손절이 나가면 꼭 지키시고 손절이 왔는데도 손절 안 지킨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손절을 안 해갖고 본절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막 이런 장세에서는 손절이 안 되고 다시 올라오면 본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본전이 오면 사람들 심리가 아유 조금 수익 내고 팔아야지 기다렸는데 이걸 바래요. 그러다 또 물리고 결국에는 본전에서 파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나마 이건 다행인데 시장이 왔으니까 이렇게 물렸다가 쭉 내려가 버리면 이건 이제 끝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포감이 나 자신에게 오기 때문에 그 다음 포지션에 대해서 매매를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컷 나가고 바로 매도 스위칭 해버리면 되는데 매수 보다가 매도 보면 되는데 그냥 끝까지 매수만 보는 거예요. 시장은 이미 꺾였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주식 초보자들이 매매를 더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 시장을 대출 딱 보더라도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 딱 보자마자 올라가니까 얘 올라가는 건 잡거든요. 올라가니까 야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에 차라리 이게 나아요. 차라리. 근데 주식을 좀 배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진 주식들 있죠. 떨어지면 물타기 더 이제 반등 나오겠지. 물타기 상장 폐지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 선물도 마찬가지. 쭉 내려가니까 매도를 때린 게 아니라 매수를 때리고 있어요. 이렇게 종가 저가 이렇게 조심하셔야 된다. 한 달 동안 번 거는 원웨이 장세에서 역방향 잘못 탔다가 한 방에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 방에 골로 갈 수가 있으니까 절대 조심해서 매매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 이번에는 손절매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잠깐만 보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예를 들어서 선물 매수를 257.90에 매수 주문을 딱 걸겠습니다. 한 계약.
한계약이 들어가요. 자, 손절가는 3틱을 잡겠습니다. 257.75에. 그죠? 3틱 75에 딱 걸어주세요. MIT 다음에 매수 이렇게 딱딱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57.90에 매수 주문을 걸어둔 상태에서 컷은 3틱을 딱 잡아두고, 자, 예를 들어 시장이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팍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죠? 확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나는 만약에 이 MIT가 없으면 안 걸어뒀으면 막상 내려가면 나는 컷을 3틱에서 할라 했는데 막상 오니까 손은 안 나가요. 손실 나니까 손이 안 나간 겁니다. 결국에는 쭉 내려가갖고 뭐 50 뭐 이런 자리 0.4p 손실 나면서 이런 자리에서 컷이 나가고 컷 나갔더니 반등 나오네. 그죠? 그래갖고 7호까지 딱 온다. 그럼 아유 씨 컷 지킬걸 뭐 이런. 지나보면 뭐합니까? 지나보면. 그죠? 그러니까 항상 MIT 스탑로스를 이렇게 꼭 걸어두고 매매하십시오. 매수에 한계약을 딱 걸면 진입 전부터 MIT도 딱 걸어두세요. 동시에. 그래야 자동으로 체결되자마자 내려가더라도 컷이 바로 걸리고 그 다음 포지션을 다시 한번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런 전략이 있어요. 한 계약 걸고 두 계약을 걸어둔 거예요. 손절이 나간과 동시에 바로 매도 스위칭. 아시겠죠? 이런 전략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죠? 최대한 좋은 자리 그런 자리 아니면 저런 거는 추천 안 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자, 진입 전부터 진입 단가에 주문을 걸고 손절가 주문 자리에 스탑로스를 미리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손절은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미리 주문을 걸어야 돼요. 미리가 빠졌는데, 자, 미리 주문을 걸고 손절가 주문 자리에 스탑로스를 미리 걸어주세요. 항상 미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입 단가에도 미리, 스탑로스에도 미리 이렇게 미리 걸어줘야지 막상 오면 딱딱 체결이 되고 스탑이 걸리면 딱 스탑 걸리고 아니면 체결되자마자 바로 등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괜히 90에 가만히 있다 이거 찍고 올라가니까 아우 들어갈걸 막 이런 후회감도 갖지 마시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들어가 버리세요. 과감하게 매매하십시오. 과감하게. 이 시장은 파생 시장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방어적으로 매매하면 깨집니다. 방어적으로 매매하면 깨져요. 항상 공격적으로 매매하십시오. 공격적으로 매매하되 매매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면 절대 이 시장에서 깨질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적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거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손절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첫 번째, 손절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이즈 파동이나 스탑 헌팅 등으로 인한 손절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부터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손절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정의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시장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선물, 옵션 및 주식 등을 거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상승 조건이 갖추어지고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라 판단이 되면 나는 매수를 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뭐 북한발이나 뭐 갑자기 뭐 중국에 뭐 지진이 크게 났는데 그게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시장 위험이 발생되었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개별 위험이 되었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공장에 불이 났다든지 포스코 뭐 현대중공업 배가 하나 뭐 폭발했다든지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시장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위험이. 어찌되었든 간에 시장에는 항상 하락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요. 항상 하락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대응을 하셔야 돼요. 불가항력적인 리스크가 발생함으로써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락 추세로 변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승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해서 가지고 하락을 할 때마다 오히려 오기를 부려가면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빚을 내서 더 매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절매는 사실 내 행위를 부정하고 팔 하나를 잘라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자, 손절매는 내 행위를 부정하고 팔 하나를 잘라내는 행동입니다. 동화뱀이 꼬리 자르고 도망가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더로서 투자자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손절을 남에게 의지해서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야, 손절을 막 남에게 의지해서 어떻게 묻습니까, 이거를? 오직 본인만이 이런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손가락이 내 뇌에서 듣고 내 손가락이 딱딱 클릭을 한 거예요.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설령 잘못된 손절일지라도 매매 습성을 반드시 잘 길들여야만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손절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항상 정의합니다. 손절도 초기 손절이 맞지 한참 지나고 나서 손절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초반에 손절가가 왔을 때 바로 지켜져야 됩니다. 손절가 치고 본전 온다는 희망은 버리세요. 물론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손절가를 잡아놓은 거는 내가 이때 동안 매매하면서 통계를 내서 만든 손절이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급적 손절하지 않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를 사실은 찾아봐야겠지만 손절 없이 매매하는 거. 하지만 사람으로서 신이 아닌 이상 절대 손절 없이는 수익 또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절이 힘든 첫 번째 이유 중에 또 하나, 두 번째 이유죠. 손실을 두려워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손실을 두려워하는 본능. 손실을 두려워하는 본능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 물 타면서 기다리면 다시 이 시장은 회복될 거라. 내 계좌는 다시 회복될 거야. 이러한 막연한 자기 최면에 걸리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주관적인 시각에 의해 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노이즈 파동이나 스탑헌팅 등으로 손절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나면 그 후부터 시세가 폭발하는 멘붕을 여러분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손절을 하면 항상 반대로 갔나요? 내가 손절하니까 다시 올라가고 뭐 이랬나요? 결국에는 손절에 실패한 매매만 머릿속에 각인되어 느껴지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써드릴게요. 손절이 나간 것만 나간 후에 본전이 왔던 때만 기억에 거의 남는다.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치만 손절을 안 지켜서 깨졌다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을 안 하고 버텨서 본전을 회복할 확률과 손절을 안 하고 버텨서 로스컷이 나가는 확률이 둘 다 50%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여러분? 손절을 안 하고 버텨서 본전 회복할 확률, 손절을 안 하고 버텨서 로스컷이 나가는 확률 둘 다 5대5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손실에서 본전을 회복하면 첫 번째 이유인 손실이 두려운 본능 때문에 본절에서 청산하려는 욕구가 커집니다. 반면에 손절 라인을 넘어서면 감당할 수 없는 손실로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막 손절해봐야 뭐하겠나, 이미 손실 뭐 한 2천만 원 나 있는데, 이런 의미 없게 돼버리다 보니까 자포자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손절을 안 할 경우 잘하면 본전이에요. 하지만 못하면 계좌가 바로 로스컷이 되는 매우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손절은 손실을 확정짓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계좌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여 새로운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려는 매매 기술이에요. 자,
손절은 손실 확정지 있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계좌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해서 새로운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려는 매매 기술입니다. 아직도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파생할 자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패가 망신하려고 파생파에 뛰어든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부터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찾는 것은 오직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선 개인 매매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진입과 손절은 제가 잡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차트 잠깐만 볼까요?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자, 첫 번째 순서부터 보세요. 왼쪽에 화살표. 자, 보시면, 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매도 진입을 들어갈게요. 1번에서. 자, 1번에서 난 매도뷰를 봤어요. 왜? 오전 박스권 상단이다 보니까 난 매도를 봤어. 이거 깨졌네? 컷 나가는 거예요. 컷 나가고 요 안착이 되니까 바로 매수 스위칭 들어가는 겁니다. 2번 자리에서. 박스권 상단에 돌파되고 안착이 되는 거 체크하고 바로 매수 들어가서 컷 나간 거를 복구를 해버린 거예요. 복구를. 선물 매도 0.3% 손절 후에 선물 매수 스위칭 진입해서 1.5%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6틱 주고 30틱을 갖고 온 거예요. 6틱 주고 30틱. 뭐 1포 먹었으면 20틱이겠죠. 그죠? 이런 식의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거 한 번 더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막 꼬꾸라지네요. 자, 요가 저점인 줄 알고 난 매수를 들어갔다 칠게요. 첫 번째 화살표에서 1번. 나 여기가 저점이야. 매수 들어갔어. 근데 요 1번 자리를 손절가를 터치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손절이 뭐 0.3포면 0.3포 손절을 터치하고 깨지네요. 자, 그리고 2번 자리에서 일단 밑에 있기 때문에 매도 스위칭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선물 매수 0.3% 손절 후에 선물 매도 스위칭 진입해서 1%의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결국에는 6틱 주고 20틱을 또 갖고 온 거예요. 결국 14틱 수익.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자, 첫 번째. 자, 이 반등이 나오길래 난 선물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1번 자리에서. 그리고 선물 매도 들어갔대. 이거 깨졌네. 컷이 나갔어요. 컷이 나가고 안착된 거 체크하고 2번 자리에서 바로 매수 들어가 버린 겁니다. 매수 들어가자마자 수익 내죠. 또 한 번 예를 들어서 난 저 위에까지 봤다. 요 위에까지 봤다. 저 위에까지. 지금 잠깐의 눌림 후에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지지를 받아버리니까. 올려버린 거. 선물 매도 0.3포 손절 후에 선물 매도가 이거 오타입니다. 선물 매수. 자, 오타네요. 선물 매수 스위칭 진입해서 2포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0.3포 주고 2포를 갖고 오는 거 대단하죠. 6틱 주고 40틱 갖고 오기. 왜?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강력한 한방을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2포 못 먹고 뭐 1포 먹었다 칠게요. 그래도 수익이잖아요. 컷은 항상 짧게, 수익은 길게. 항상 원칙만 지키면서 매매하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선물 매도 손절이 안 나왔다. 물타기 들어간 거 이제. 종가 고가 끝난 겁니다. 이거는. 약간의 희망을 바랄 수 있겠죠. 이렇게 눌러주니까. 그치만 종가 고가. 역추세 매매 절대 금지. 아시겠죠?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원칙을 지키면서 컷은 일단 나가세요. 손절은 일단 추세가 꺾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컷이 나가고 나서 반대 포지션을 다시 잡든지 아니면 손절 나가고 다시 손절만 먹히고 내려오니까 추세가 여전히 푸시다. 그럼 푸스로 다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이 손절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경우는 수익률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손절을 지키시도록 하시고요. 손절이 나갔다 해서
절대 두려워 마시고 우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다시 한번 멀리서 한번 보신 후에 무포인 상태에서 좋은 자리를 다시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물 옵션 시장은 원칙만 지킨다면 실질적으로 큰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절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장의 추세가 꺾였다는 것으로 판단하시고요. 손절 후에 반대 포지션에서 재차 큰 수익을 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다만 원칙을 어겼을 경우 크게 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에 항상 충실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추세 방향대로 시장에 순응하며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크게 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매매에 임하십시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항상 추세 방향대로 시장에 순응하며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손절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강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방송을 한번 보시고 듣고 나서 아직도 난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왜 손절에 대한 이제 손이 안 나간다. 우선은 실전 매매를 하실 때 나는 손절이 안 지켜진다. 일단 모의 투자를 한 달 정도 연습하십시오. 자, 억지로라도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손절시키지 않을 경우에 모의 투자를 한 달 연습을 하시던지 실제 계약으로 한 계약만 손절 잘 지킬 때까지 강압적으로 손절을 걸어두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손절은 하나의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전쟁터에서도 손실 없이는 전쟁을 못합니다. 전쟁터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희생 없이는 어떻게 승리를 이끌 수 있을까요? 그죠? 물론 희생이 아무도 없이 큰 전투를 이겨내면 정말 대단한 건데 부상이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상은. 그죠? 그러니까 부상 정도, 죽지 않을 정도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부상 당한다는 거는 인정하고 매매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자, 내일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 방송 보시다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